네, 혼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비정기 지출의 그 세부적인 항목을 얼마씩 가져가야 할지 그 내용을 딱 정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화장지 좀 아껴 쓰세요 라는 메시지까지 떴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재계에 불어닥친 자린고비 열풍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삼성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근무를 해봤지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 내에 화장지나 프린터 용지, 잉크 등도 절약 대상이다. 재계의 한 기업은 올해 초에 화장실 칸에 화장실을 아껴 쓰세요라는 문구가 붙었고 인쇄를 많이 하면 직원에게 개인 메일을 통해서 종이와 잉크를 좀 절약하자 하는 취지의 메일이 발송된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게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사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이거 아낀다고 해서 뭐가 대단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약을 하자, 절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절약과 절제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다시 동여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텐션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자의 떡잎이란 부자가 왜 절약과 절제를 하느냐, 뭐 그거 절약해서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부자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우선 쓸 돈, 그리고 모을 돈, 그리고 굴릴 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공금의식. 자, 우리 혼줄 여러분들은 그런 공금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금처럼 잘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부자의 떡잎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쓸 돈 중에 쓸 돈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정기 지출입니다. 매달 쓰는 거. 아마 오늘도 쓰셨죠? 오늘도 커피값, 그리고 또 이번 달 대출이자 나가고 이번 달 월세 나가고 이렇게 정기적인 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비정기 지출이 있습니다. 뭐 올해 이번 달에 여러분들 휴가 안 가면 휴가 비용은 이번 달에는 안 들어가지만 뭐 다다음 달 정도에 여름 휴가를 간다 그러면 여행 경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자동차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비정기 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긴급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기 지출하고 비정기 지출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 병원 갈 일이 생겨서 생각지도 않았던 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조사. 와, 이거 뭐 축하 안 해줄 수도 없고 갑자기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출은 세 가지. 뭐다?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긴급 지출이 있는데 이것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십니까? 당연히 긴급한 일을 하죠. 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긴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자꾸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혼줄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 한번 딱 정리를 해서 계절 지출 통장도 만들고 그다음 긴급 예비자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예비자금 통장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나 이게 뭐 아주 긴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이엔드 소금쟁이 출연하고 있는데 돈줄남이라면 300만 원을 가지고 이 쓸 돈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긴급 지출 그 안에 세부 항목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혼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소득 구간별로 딱 쓸 돈과 모을 돈을 정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득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300만 원대에서 400만 원. 자,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155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쓸 돈은 자동으로 165만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쓸 돈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긴급 지출. 자, 그런데 쓸 돈이 얼마라고요? 300만 원은
165만 원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165만 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정기 지출은 혼쭐이 여러분들은 뭐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이야기니까 모르실 리는 없는데 1년에 내가 비정기 지출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계절 지출의 예산은 월 소득의 몇 퍼센트? 바로 100%가 되겠습니다. 월 소득의 100%. 내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만 비정기 지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얼마냐? 월 25만 원씩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축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저축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5만 원 모았다가 어차피 다 쓰실 거잖아요. 명절에 쓰고 여행에 쓰고 그죠? 계절 지출에 쓰니까. 자, 그리고 정기 지출 같은 경우는 긴급 지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조사 갑자기 생깁니다. 그리고 긴급 의료비, 병원 갈 일이 생기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의료비가 나가게 되죠. 자, 기타 이런 비상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긴급 지출이 있을 때가 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300만 원이면 최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긴급 지출에 대비하는 돈을 세이브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저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걸 또 저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3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긴급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자금 통장 같은데 넣어놔야 된다. 자, 그러면 얼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예를 들면 여행도 없고 명절도 없고 뭐 이벤트도 없고 그러고 특별한 긴급 지출도 없다. 라고 하고 그냥 오로지 이번 달에 쓰는 정기 지출에 얼마 써야 된다는 얘기냐면 고정비와 일관된 변동 지출, 매달 쓰는 정기 지출에 130만 원밖에 못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300만 원을 버는데 165를 써?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매달 쓰는 정기 지출은 130만 원밖에는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130만 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35만 원 정도는 뭔가 비상 긴급 지출 그리고 계절 지출에 세이브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다 담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히 정기 지출은 소비 통장에 담아놔야 되는데 소비 통장이 따로 없다 그러면 월급 통장에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정기 지출 같은 경우 어디다 담아놓으라고 했죠? 계절 지출 통장. 계절 지출 통장에 넣어놔야 됩니다. 자, 25만 원씩 세이브해서 300만 원 안에서 계절 지출을 해결하라. 자,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나 갑자기 생기는 긴급 의료비나 비상금을 위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여기는 예비자금 통장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근데 멘토님 이거 꼭 나눠놔야 되나요? 그냥 월급 통장에 뭐 내가 써야 될 계절 지출도 넣고 그 다음에 긴급 예비자금도 넣고 하면 되지 않나요? 자, 우리 혼쭐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해봤더니 그 돈이 얼마가 내가 지금 써도 되는 돈이고 얼마가 지금 쓰면 안 되는 돈인지 구분이 갑니까? 같은 통장에 있으면은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 그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300만 원이라는 돈을 딱 계절 지출에 넣어놓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은 설과 추석이 있는데 15%만 쓰자라는 겁니다. 15%. 그러니까 45만 원이죠. 명절을 45만 원 갖고 날 수 있을까? 자, 45만 원이면 한 번 명절에 22만 5천 원 정도 써야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의 15%. 자, 이벤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리고 그 밖에 뭐 여친이나 남친이 있는 분들은 기념일이라든지 뭐 생일 챙기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은근히 요즘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나랑 굉장히 친하지 않은 관계라 하더라도 커피 한 잔 정도 이렇게 선물하는 거 생일날 뭐 이런 거는 좀 애교로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것도 4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챙기고 형제나 그리고 아주 가까운 베프나 또는 연인을 챙기는 정도의 이 비용 안에 쓰고도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 뭐 동료들 커피 한 잔 사주는 거야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명절과 이벤트를 왜 15%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적게 가져갔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겨울 옷 비용이 있죠. 겨울 의복비. 평상시에 여러분들 쇼핑 예산도 정기 지출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130만 원 정도를 쓰는 사람이라면 뭐 쇼핑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2, 30만 원 정도는 쇼핑을 할 거잖아요. 생활 필수품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그런데 지금과 같이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2, 30만 원의 쇼핑 예산 가지고 겨울 옷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한 겨울에 패딩이나 뭐 코트나 이런 걸 사려면 겨울에 적어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명절도 15%고 이벤트도 15%고 겨울옷도 10%고 이렇게 낮게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 여행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행의 60%를 쓰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저 같으면 돈줄남이라면 제가 만약에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서 300만 원이라면 이거는 뭐 저는 고향이 뭐 서울이거든요. 부모님이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절에 돈을 많이 썼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면 되는데 돈줄남이라면 어떻게 했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300만 원에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절에 15%, 이벤트에 15%, 그 다음에 겨울옷에 10% 정도 쓰고 적어도 한 180만 원 정도는 여행에 쓰지 않겠느냐. 180만 원 정도면 여행을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한 2번, 잘하면 3번도 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계절 지출 통장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뺄 건가는 여러분들이 자유지만 어쨌든 300만 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혼줄 여러분, 계절 지출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월 소득의 100%라고 말씀드렸죠. 이 100%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절 지출을 과연 명절, 이벤트, 그리고 겨울옷, 그 다음에 명절, 여행 이런 것들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정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거냐 라고 하는 내용을 올려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계절 지출을 쓰고 계신다면 그런 방법도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왜 자동차가 없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월급이 300이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를 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세금이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료라든지 이런 비용은 300만 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계절 지출 통장과 긴급 예비자금 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